이게 보면은 잠깐 여기 있구나. 있네. 그래서 이제 요코초는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이거 잠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나의 그렇다면 축적이 될 때 그 기반이 되는 나의 관심사. 사실 계속 관심사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이게 모든 그 시작에 제가 볼 때 브랜드 인사이트로 일상이라던가 내 업무 환경이라던가 그 내가 컨텐츠를 만들다던가 뭐 여행을 하던가 그러니까 특히 또 여행에서 브랜드 관점으로 여행을 만들 그 다 채우려고 할 때 결국엔 한 85%에서 90%는 관심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심사가 왜 중요한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가 뭔가라고 할 때 이제 그냥 그럼 관심사를 어떻게 하는데라고 할 때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케이스로 설명을 할게요. 제가 보면은 이제 뭐 먹는 것 그러니까 뭐 제가 관심사가 워낙 많으니까 관심사가 많으니까 이렇게 창 띄워놓고 혼자 그냥 썰어 엄청나게 풀어대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치지가 않죠. 아까 이거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막 한두 시간 넘게 혼자 떠들어댔는데 한 시간 넘게 떠들었는데 계속 떠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먹는 것 그러니까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일단은 좀 그래도 여러 가지 중에서도 몇 가지 좀 추려보면 첫 번째가 뭐 저도 뭐 관심사인데 저도 먹는 거 관심 많고 입는 거 관심 많고 요즘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아요. 네, 뭐 이제 그렇다면 관심사하고 연결된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쿠팡, 이마트, 뭐 마켓컬리, 마이프로틴 제가 운동 좋아하니까 마이프로틴은 이제 뭐 마랑님이나 뭐 여러분들 뭐 할인 코드도 있고 워낙 가성비가 좋아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관심이 많고 이제 헬창 분들은 이제 마이프로틴 다들 아시죠. 뭐 입는 거는 이제 무신사 뭐 무신사에서 물건 많이 사니까 저도 옷 사니까 그리고 슈프림 옷은 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꼭 입는 것 하고 간신된 연결된 브랜드는 제가 옷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슈프림 언제나 생각이 나요. 나이키 그리고 또 나이키. 저는 운동복 다 나이키의 제품이 있거든요. 다 저 운동복이 전부 다 그 나이키 PSG 트레이닝복으로 다 있어요. 저. 그 21, 22 시즌 그 조던 라인이 워낙 예쁘게 나와서 저 그걸로 다 입고 있는데 요즘에 좀 그 요즘 레알 마드리드에 빠져 워낙 제가 좀 라모스를 좋아하니까 이번 시즌부터 이제 레알 마드리드 제품 모으려고 또 이렇게 또 썰 풀기 시작하잖아요. 또 그리고 푸마는 솔직히 맨시티 게 예쁘긴 한데 제가 맨유 팬이라서 사고는 싶은데 안 사고 있어요 사실. 뭐 테나 감독도 유임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축구 얘기 좀만 더 하면은 작년 맨유가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 맨유가 폭망한 이유는 수비 라인이 엉망개판이었어 진짜. 진짜 좀 욕이 나오는 이유가 수비 라인 보강이 거의 되질 않은 상태에서 뭐 김민재 영입도 실패하고 뭐 웬만한 수비 라인은 다 영입 실패하고 그나마 좀 괜찮았던 수비 라인도 리산드로도 부상당하고 바란도 부상당하고 뭐 죄다 부상당하니까 부상 병동에 있고 게다가 미드필드진도 부상당하고 그러면서 막 안 좋으니까 그나마 뭐 코비 마이누나 이게 막 브루노가 계속 마이누 터지고 뭐 브루노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빌드업이 해야 되는데 빌드업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부상병동이라서 그러니까 빌드업을 하고 싶어도 저는 감독이 전술을 쓰고 싶어도 제대로 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부상병동으로 어느 정도 회복돼 갖고 이제 FA컵 보면은 잘하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맨시티가 뭐 그렇게 그때도 나쁘지 않았거든 맨시티. 예? 로들이 있었잖아요. 로들이 로들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테나 유임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 오히려 테나 자르면 지금 더 이상해질 것 같고 만약에 올해까지 이제 테나한테 기회를 줘서 올해 테나가 실적이 안 좋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투자까지 했는데 안 나온다 이제는 이제 교체를 생각해 봐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이제 축구 얘기가 아니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이제 축구 브랜드
사카사 카모나 이런 거 얘기해 보면서 얘기한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이제 제가 떠오르는 게 뭐 소니, 마블,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티빙인데 재밌죠?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소니하고 마블,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티빙이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니메이션 그 자체, 애니메이션 오타쿠 이런 거에 이런 서브컬처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그 유통 IP 컨텐츠 그쪽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떠오르는 이런 브랜드를 보면은 내가 지금 애니메이션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가 이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수시로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먹는 거하고 연결된 일본 브랜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일단 한국 브랜드부터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뭐 쿠팡 있고 뭐 이마트 마켓컬리나와 동일한데 뭐 풀무원. 풀무원은 그냥 생각나. 두부 생각나니까. 그리고 뭐 오뚜기. 예전에 농심 생각했는데 요즘엔 농심보다 오뚜기 먼저 생각나고 요즘에 개인적으로 사봤던 오뚜기 제품 중에서 가장 이제 좋았던 게 그 오뚜기에서 나온 그 양파 절임 간장 소스 있어요. 저 그거 좋더라고요. 그거. 그리고 노브랜드. 네, 노브랜드. 저는 노브랜드 그 초콜릿 많이 사 먹거든요. 저 초콜릿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아, 초콜릿 하면 노브랜드도 생각나요. 그 노브랜드 게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노브랜드 카카오보다는 저는 그 밀크하고 카라멜 아몬드 초콜릿 있어요. 그 아몬드 카라멜 박힌 거. 그거 맛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먹는 거하고 연결된 이제 일본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이제 뭐 아사히 맥주. 아사히 맥주 워낙 유명하니까 뭐 아사히 맥주도 있고 여긴 적지 않은데 뭐 저 에비스 맥주. 저는 에비스 있고 뭐 산토리, 네슬레. 네슬레가 재밌죠. 일본 브랜드가 아닌데 네슬레는 스위스 브랜드인데 키케 때문에 일본 브랜드 하는데 키케 일본 브랜드가 아닌데도 보세요. 키켓이 맛있고 이 선물 일본 선물로도 많이 쓰니까 네슬레를 일본 브랜드 하는데 네슬레를 생각하잖아요.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에 집중해야 하는 그게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봉 이제 도쿄 가시면요 일본 가시면 부르봉 제과에서 만든 거 꼭 먹어보세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 그리고 메이지 초콜릿도 맛있고 그좀 메이지 요거트도 맛있더라고. 그리고 이거 메이디아인데 메이디아라고도 하고 메이지아라고도 하더라고. 여기 이거는 이제 그 몰랐다가 제가 저도 뭐 도쿄 영상이나 이런 거 쇼츠 올린 거 많지만 저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맨날 갈 때마다 야 이거 나 몰랐네. 이거 몰랐네. 맨날 그래서 새로워. 그래서 제가 도쿄 갔다 와서 막 영상 엄청 포스팅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전 밥도 안 먹고 그냥 이런 거 보는 재미로 그냥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예? 그뭐 메이지야 여기 슈퍼마켓인데 140년 됐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온몰 그리고 뭐 로션 뭐 세븐일레븐 뭐 시세이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있어요. 근데 이건 먹는 거하고 관련된 거니까 뭐 시세이도는 아니죠. 이제 세븐일레븐 제 세븐일레븐은 아이스크림이 맛있고 로소는 빵 디저트가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나의 관심사 이거 클래스에서 했던 건데 그 이렇게 클래스다 그 아니 나의 관심사가 뭔지 한번 한 이거를 1번, 2번, 3번 한 3개 정도 한번 뭐 괜찮아요. 이게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정리를 해 보신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것처럼 나의 관심사와 연결된 브랜드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뭐 클래스에 참여하신 분들의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그 클래스 분들의 이제 뭐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걸 말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근데 이제 클래스에서 이런 거 실제로 이제 실습을 이렇게 알아봤을 때 그 제비뽑기로 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다들 잘하시더라고. 바로바로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나의 관심사를 이거를 내가 뭐 이걸 잘 표현해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걸 정리하면 할수록 나가 나에 대해서 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브랜드를 썼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나는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처럼 이제 나의 연결된 브랜드,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와 연결된 브랜드를 적었으면 이걸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문장으로 만들면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브랜스 인사이트를 만드는 생각 구조인데 이거는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이제 관심사 축적 실험인데 이 그래프를 언제나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쌓이고 축적되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 축적되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거나 내가 나만의 관점으로 정리하는 것들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쌓아나가고 거기서 파생되는 관심사가 다시 또 나의 생각을 축적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또 실험을 하면서 이게 계속 순환되면서 계속 스노우볼처럼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진짜 이거 제 얘기인데 이 관심사들이 저는 맨 처음에 요리 방법이나 요리 F&B 쪽으로 관심을 갖다가 왜냐하면은 제가 커리어를 그 브런치 카페, 북카페 이런 카페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요식업으로 진출, 요식업으로 커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식업으로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더 발전한 이제 도쿄에 가는 건 뭐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도쿄에 가게 된 거예요. 뭐 제가 뭐 여행 때문에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그러니까 뭐 연구하러, 취재하러 간 건데 거기서 뭐 요리 방법도 알게 되고 유통도 공부하게 되고 음식, VMD, 디자인, 영화, 정원 그치 유튜브 영상 중에 막 정원 다루는 곳 있죠. 가스라리크도 가보고 그리고 공공 디자인 그리고 음악 그래픽 디자인 도시 재개발 막 몰이 막 아자부다 힐즈 도라도문 힐즈 막 이렇게 가보고 그리고 막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건축 얘기도 하고 막 패션 브랜드들로 얘기도 하고 막 가구 막 이야기하고 문구도 얘기하고 막 밀 그리고 막 밀키트나 뭐 조경 디자인 이렇게 관심사가 계속 넓혀가면서 이게 내 관점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된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계속 도쿄나 이런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정리하고 이게 흩어지지 않게 노력한 결과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코초를 제가 이게 예시로 설명할 건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클래스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가 시부야 요코초거든요. 이 시부야 요코초가 굉장히 이미 많이 알려진 그 포토스팟이에요. 그 인스타 굉장히 공간 인스타그램업을 하죠. 근데 이런 저도 맨 처음에 이런 포토스팟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포토스팟이니까 사람들이 노리는 놀이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이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집객 놀이터니까 당연히 집객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마케팅을 하겠죠. 그리고 마케팅을 하고 사람들 집객을 하려니까 당연히 맛집들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맛집들이 모이고 나니까 당연히 F&B 쪽에서는 뭐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비즈니스 모델에서 뭐 새로운 이제 요구르트 자체가 좀 새로운 식자재 유통 모델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유통 모델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상업시설에 들어가니까 상업시설 집객을 위한 효율적인 테넌트가 되는 거죠. 이제 부동산 개발 입장에서. 그러니까 테넌트라는 게 그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넌트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이마트라던가 이마트 말고 뭐 스타필드라던가 이런 데 가면은 막 브랜드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테넌트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상업시설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각종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안에서 이제 IT 서비스도 뭐 도입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과정도 찾아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런 요거초 자체가 IT 서비스하고 접목하기 굉장히 좋은 모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포토스팟이 그 요코츠를 보게 된 제 첫 관심사였어요. 근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찾아보고 또 네이버나 브런치나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면서 그 관심사들을 제가 평소에 있던 관심사들을 다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관심사들이 이렇게 계속 넓혀지면서 또 다른 뭐 사진이나 영상이라던가 글 이런 컨텐츠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요코초에 대한 제 인사이트의 폭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좀 썰로 이제 좀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좀 약간 좀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좀 딱딱하게 먼저 설명을 했죠. 근데 이제 좀 부드럽게 설명해 볼게요. 이제 그래서 요코초가 요즘에 일본에서 어떠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좀 그 약간 성격이 좀 놀이터면서 사람들한테는 좀 놀이터고 소위 말해서 여기가 사람 만나서 소위 말해서 남녀 간의 이제 그
그럼 만남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고시기후로도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음식이 있으니까 F&B 쪽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고 이제 사무실에서 직객을 위한 뭐 효율적인 컨텐츠, 뭐 테넌트, 뭐 IT 서비스와 접목하기 좋은 모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썰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썰로 풀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네이버에는 약간 공간 비즈니스적인 걸로 풀어냈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거 하려면 분량이 너무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여행에 맞게 좀 제가 변형한 것도 있는데 좀 썰을 좀 풀면은 이 요코초를 처음으로 만든 게 그 거의 처음이라고 만들 수 있는 데가 여기가 이제 에비스 요코초예요. 근데 이 요코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부야 요코초를 만든 회사가 이제 하마쿠라 삼성이 아니라 상점 제작소라는 데인데 여기가 이 사람이 그 하마쿠라라는 사람이 어, 대표예요. 그래서 하마쿠라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자카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자카야 이쪽에서 커리어를 쌓았고 그걸로 이제 어깨 그 커리어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에비스 지역에서 여기가 원래는 옛날 이제 공공 그 시장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좀 벌어진 곳인데 여기를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좀 여기 그 지분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다 해결을 한 다음에 이 여기 에비스 요코초라는 데를 만드는데 원래 요코초라는 데가 이제 좀 이자카야들이 모여 있는 좀 어둑어둑한 선술집 거리거든요. 근데 그러한 거리가 좀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워낙 이제 다양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문화를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싶었어요. 하마쿠라는 사람이. 그 하마쿠라 대표가. 그래서 에비스 여기 요코초를 이제 좀 행정적이나 이런 그 지분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결해 갖고 에비스 요코초를 만드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대형 누군가를 이점시키는 게 아니라 그 여기 들어갈 사람들 직접 모집을 하는데 여기 매장이 굉장히 작아요. 한 1평에서부터 5평까지 그런 사람들을 다 자기가 모집을 해가지고 다 입점을 시키는데 여기가 대박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만든 데가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유락초거든요. 유락초인데 여기에서 하마쿠라 그 대표가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 보면요. 하마쿠라가 만든 여기 요코초 보면은 여기 보면 보통 식시라는 데가 들어가. 식시. 그리고 보면은 여기는 가부키초홀에서는 축제라는 거죠. 축제고 식제라는 이름을 씁니다. 왜냐면은 이제 가부키초를 먼저 얘기 잠깐 하면 가부키초 컨셉 자체가 축제라서 그래. 마쓰리 일본 마쓰리인데 다시 이제 에비스 요코초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여기 유락초거든요. 유락초 이제 그 요코초를 만드는데 여기가 한 번 만들어졌다가 여기가 다시 재개발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 만든 다음에 그 동일본 터진 다음에 여기 지역 그 지방 보강공사 때문에 잠깐 여기를 다 해체를 하고 다시 만들었어요 여기가. 근데 이제 유락초 여기를 하면서 뭘 하면은요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요. 이제부터 다시 얘기를 하면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왜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됐냐면은 일단 요코초를 만들면은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아예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마쿠라 상점 제작소 사람이. 근데 그 하마쿠라 대표가 근데 유락초에 뭐가 있냐면요. 그 안테나 샵이 있어. 안테나 샵. 그러니까 플래그십 스토어는 그 브랜드의 모든 것들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가게를 보통 플래그 스토어라고 하고 안테나 샵이라는 거는 그 기업들이 어떤 상품을 가지고 기업이나 브랜드가 어떤 상품을 만드는지 그냥 소개만 하는 곳 그런 것들을 보통 안테나 샵이라고 하는데 유락초가 긴자 지역이거든요. 여기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은 일본 48, 47 도호현에 이제 그 지방 그 지자체들이 자기네들 특산물 이런 거 만드는 안테나 샵이 좀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그 안테나 샵이 긴자 유럽 지점에 많은 건 알았는데 직접 가본 적은 없어요, 제가.
제가 못 찾은 것도 있어요. 저 못 찾은 것도 있어요. 저는 웬만해서 모르면 좀 모른다 그래요. 진짜 모르면 좀 모른다 그래요. 근데 뭐냐 하면은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본 거야 하마쿠라가. 하마쿠라 대표가 여기 안테나샵이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야 딴 게 아니라 그 식자재 산지 직송으로 하면은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뭐 식시를 만드는데 브랜드를 만들 때 그 돼지고 이와테가 돼지고기였나? 그 돼지고기 산지로 유명한 데에서 돼지고기를 납품받아서 브랜드를 만들고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냥 식시라고 붙여요. 그 다음에 거기서 돼지고기 관련된 요리만 만들어. 그러면은 돼지고기 관련되는 돼지고기에서 가장 큰 식재료 차지하는 게 돼지고기니까 돼지고기는 산지 직송으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돼지고기 전문집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마늘 같은 데 산지에서 마늘을 공수해 와요. 근데 마늘은 이리저리 다 많이 쓰니까 그 다른 음식 다른 데서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지 산지의 특산물을 기반을 하거나 산지 지역의 음식을 중심이 된 그 식시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간토 식시, 뭐, 뭐 한국도 뭐 중국 요리 막 취급해서 막 중화 식시 여기 써 있을 걸요? 중국 식시 막 이렇게 다 써 있고 뭐 한국 식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자재를 산지에서 받은 거를 는 브랜드를 해서 식시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가 브랜드를 만들면 공간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공간이 크지가 않고 여기는 요코초다 보니까 한 평에서 네 평이면 되니까 이런 공간에서의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거예요. 또 게다가 그 요코초가 다른 식당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공유 식탁이 있어갖고 그 전체 식탁에서 다른 식당의 음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 식당 음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따로 있고 그리고 다른 이제 식탁에서 주문하면 갖다 주는 그런 음식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각 식당들이 식당만의 고유한 위치, 그 장소 리스크가를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평에서 다섯 평짜리 자기들 식시를 다 만들고 자사 브랜드로 싹 다 채워요. 그러니까 어, 저 어떤 방식이 그 백종원 더본코리아 그 백종원 대표님이 그 하신 방법하고 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산지직 재료 갖고 와서 이제 그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제 지역 농산물을 살릴 수가 있고 일본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라서 농동 농지 산지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그런 식자재들을 연결하는 샵이 유락초에 안테나 샵들이 유락초에 있으니까 자체 브랜드가 있고 지방 산지 직송으로 만들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간은 유락초 그 요코초라는 공간으로 자기 브랜드를 다 넣어가지고 그 F&B 그, 그 브랜드의 리스크를 최소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락초 여기에 뭘 만들었냐면은 본인이 그 40주기 도도현 그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어디 농협 뭐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근데 제가 여기서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은 요코초를 만들고 요코초의 산지 직송 자사 브랜드를 만들어서 채운 거예요. 혹은 이런 요코초에다 요코초 자체가 이제 공유 자석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부야 요코초 그렇게 해서 이제 유락초 요코초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도 있냐면요 그 카이카이키시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거 본사 그 회사 사무실이 나카노에 있거든요 거기에 좀 이름 기억이 안 나지 그 에비스 요코초로 왔다가 반해가지고 자기의 그 회사 사무실을 이렇게 요코초로 만들어 달라고 리모델링 요청을 해갖고 그러면서 또 유명해졌어요. 하마쿠라 상점 제작소가.
아 이름이 뭐였더라? 카이카이 키시였는데. 아 카이카이 키키 무라카미 다카시가 맞는 거. 아 무라카미 다카시. 그래서 무라카미 다카시 사무실 나카노 사무실을 진가로 그 요코초란 대로 개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부야 요코초 얘기가 좀 재밌는데 시부야 요코초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저도 이게 조사하면서 발견한 건데 원래는 여기 미야시타 파크 1층에 있잖아요. 이게 미야시타 파크 있는데 미야시타 파크를 엄청 유명하게 만든 곳이기도 해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는 에비스 요코초에 그 미야시타 파크가 미쓰이 부동산에서 만든 거거든요. 미쓰이 부동산 한 직원분이 에비스 요코초를 엄청 좋아했어요. 에비스 요코초 정말 자주 가는 팬이었는데 한 번은 그 사람이 그 미야시타 파크 그 재건축 그 컨소시엄에 미쓰이 부동산이 이제 참여를 할 때 그 팀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마쿠라 삼성 제작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갖고 안녕하세요 하마쿠라 대표님. 예, 그래서 하마쿠라 대표 예 하마쿠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쓰이 부동산인데 저희가 미야시타 파크 재개발 산업이 있어요. 한번 어, 있는데 여기에 요코치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마쿠라 그 삼성 그 하마쿠라 대표는 그걸 듣고 그냥 농담 치는 줄 알았대. 진짜 농담 치는 줄 알고 아유 미쓰이 부동산처럼 이제 큰 회사가 우리 같은 그런 작은 회사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희야 만들면 좋죠.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의견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미쓰이 부동산에서 그냥 소위 말해서 이런 거 해보세요. 그냥 기획 제안 그냥 그 정도 그 이상 뭐 그냥 뭐 우리도 뭐 영업하는 대상 중에 하나구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나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실상이 어떤 거였냐? 미쓰이 부동산이 그 시부야구 컨소시엄에서 이 요코초를 아예 대놓고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부야의 거리 문화를 엄청 이게 다시 한번 부활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그 프레젠테이션 한 거예요. 그리고 미쓰이가 수주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마쿠라 대표는 모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농담으로 한 거예요.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직원이 다시 전화했대요. 안녕하세요, 하마쿠라 대표님. 그래. 예. 그래서 저희 미쓰이 부동산 저희가 수주했어요. 미야시타 파크 저희가 재개발 하고요. 에비스 요코초 그 시부야 요코초 만들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이 컨셉을 24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제대로 된 원래는 이제 미쓰이 부동산이 여기를 그냥 약간 좀 푸드코트식으로 약간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요코초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그 아예 그냥 여기를 만들 때 미쓰이 부동산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아예 설계 첫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시부야 요코초를 만들 수 있는 공간 설계를 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미쓰이 부동산 미쓰이 부동산이 아니라 시부야 요코초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각종 이제 그 음반 이런 행사들 DJ 행사도 많이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상황들이 이제 그 시부야 가면 약국가 하나 있어요. 그 시부야 스크램블 그 거리 그 교차로 스크램블 교차로 거기에 보면 그 약국 하나가 있는데 약국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그 약국 거기에 그 여기 요코초 상황 실시간으로 틀어주는 그 TV가 있다 그 전광판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부야 요코초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시부야 요코초가 대박이 났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게 가부키초. 예, 가부키초홀인데 가부키초홀이 가부키초 타워가 있는 카우보 타워에 이제 입점을 했는데 여기는 컨셉이 축제예요. 그리고 여기 미디어하고 적정 그 같이 이제 성격을 좀 많이 더했는데 가부키초 자체가 약간 좀 환락의 거리 약간 유흥 쪽이 강하기 때문에 컨셉을 축제로 하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식시 여기도 식시로 들어갔거든요. 식시로 들어간 것들이 이제 시부야의 식시로 들어간 것들을 축제 제자로 바꿔요. 그래서 한식 식시를 그
여기선 시를 이제 식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에 맞게. 그래서 이제 약간 축제 컨셉으로 해서 공간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또 영향을 줬냐면은 이제 이런 요코초 같은 게 그 하마쿠라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그 F&B 쪽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새로운 식료품 유통 모델 쪽을 만들어 모델이나 상업시설 집객을 위한 효율적인 테넌트 쪽 요 부분에 좀 더 집중한 부분이 강한 반면에 여기는 이제 도라도몬 요코초라고 그 모리 빌딩이 만든 곳입니다. 근데 뭐 도라도몬 힐 요코초인데 요거를 기획한 거는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그 유명한 편집점 시보네하고 잡화점인 투데이스 스페셜 마이보틀 만드는데 거기를 기획한 웰컴 그룹에서 그 기획 디렉팅을 했고 그 웰컴 그룹이 또 기획한 데가 이제 미야시타 파크에 레이어드 미야시타 파크 그 상업시설들 있거든요. 그 쇼핑몰 같은데 거기 디렉팅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모리 빌딩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맛집을 많이 입점을 시켰어요. 여기 맛집 뭐 긴자에서 유명한 야키도리 집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긴자 그 유명 맛집들하고 그리고 웰컴 그룹이 갖고 있는 이제 양조장 그 브루어리 브랜드도 입점시켰고 여기 관리는 그 모리 부동산의 타운 매니지먼트 사업부일 거예요. 여기서 직접 관리를 해요. 여기 그 반장인가? 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제 브랜드 그 각종 이제 그 입점한 가게들을 다 관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모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부동산 테넌트로 관리할 때 그냥 그 입점시키는 그런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관계를 많이 좀 중시한다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여기는 이제 맛집들을 모아놓은 푸드코트 같은 형식에다가 요코초의 이제 문화를 그대로 도입해서 만들어서 기존의 이제 부동산 맛집의 문화, 부동산에 입점하는 그 다양한 맛집에다가 요코초만의 분위기를 더해줘. 그리고 여기 위치가 중요한데요. 여기 위치가 도라도몬 요코초가 빌딩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서 이제 그 기업들 오피스 타워가 좀 많은 이제 비즈니스 타워 쪽 그쪽에 여기가 3층이었나? 거기에 입점하고 있어요. 여기 건너편에는 이제 올프레스, 여기 건너편과 아래는 이제 올프레스 그 카페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도라노몬 요코초는 이제 컨셉이 여기가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중심의 필요한 비즈니스에 필요한 이제 다양한 식당들을 이제 좀 입점시킨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회식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부분은 제가 뭐 현지에서 뭐 제가 일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좀 뭐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레지던스가 있기 때문에 도라도몬 요코초도 이런 요코초 그 도라도몬 요코초의 레지던스 사람들도 이런 문화를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여기도 이제 그 도라몬 힐즈 안에서 하나의 이제 여긴 좀 부동산 테넌트면서도 이제 모리 부동산 힐즈 브랜드 브랜딩 관점으로 좀 들어간 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에 있는 야에스 퍼블릭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요코초는 아닌데 요코초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온 이제 퍼블릭 스페이스 그러니까 공공공간의 성격을 좀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도 이제 맛집들을 많이 입점을 시켰는데 보통 이제 미쓰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미쓰이 부동산한테 좀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원래 미쓰이 부동산 안에 그 음식 산업 쪽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는 식당들 그 F&B 브랜드들의 영업을 중점으로 영업을 했는데 그거를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고 음식을 좋아하는 탐방하는 걸 좋아하는 직원들이 직접 다 연락을 해서 그 맛집들을 입점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그 임대료였어요. 임대료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임대료였는데 그 임대료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었죠. 왜냐하면 도쿄 미드타운은 야에스라는 데가 도쿄역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높겠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높으니까 아무리 인기 맛집들이라고 해도 쉽사리 임대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삼성 클래스 있는 자료 그대로 갖고 와갖고 제가 좀 그런 건데, 이게 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팝이라는 일본 회사가 있는데, 그 일본 회사가 그 뭐라냐면요, 그 이 회사도 요코초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코초에서 사용하는 음식 결제 어플 서비스하고 공유 주방 서비스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주방 공유 주방 서비스를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IT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입점을 시킬 때 이제 그 요리사들이 이제 여기 파비 회사한테 와서 오디션 같은 걸 봐서, 여기가 어느 정도 우리의 입점시킬 정도의 음식 퀄리티를 만족을 한다라는 거를 오케이 사인을 받으면 이제 되는데, 제가 그 얼마가 걸리는지는 제가 제 네이버에다가 적어놨는데, 그 이런 이제 얘네가 이제 이런 맛집 관리들 다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 그 임대료 리스크를 최대한 상세화 시킨 거죠. 왜냐면은 이제 매출에서 얼마 수수료만 내면 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이쪽에다가 위탁을 했으니까. 그래서 게다가 이것 때문에 기본적인 맛집들의 이제 계약들이 월 단위로 가능하게 되면서 가게들이 수시로 이제 교체가 될 수 있게 상당히 공간을 미쓰이 부동산 입장에서도 공간을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이런 요코초 모델 자체가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테넌트 관리라던가 임대료 관리라던가 IT 서비스 도입이라던가 등 이제 부동산의 이제 테넌트 관리의 입장에서 이제 좀 새로운 좀 가능성이나 이제 좀 기존의 리스크를 좀 상쇄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관심사가 내가 연결된 브랜드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 관심사를 일상생활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심사가 이제 다시 축적이 되고, 다시 순환이 되고, 축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알릴지, 내가 나의 지식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계속 실험을 하고, 가정에서 그 관심사가 계속해서 이제 그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사들이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는 이 분야는 더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이 분야들이 더 다양해지면서 이것들이 어느 순간 나만의 관점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클래스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은, 결국엔 이거야. 내가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고 어떻게 이제 나를 축적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일상에서 하는 일들, 일상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좀 소비적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계속 정리하면서 흩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게 축적하면은 그것들이 쌓이면서 나만의 관심사와 관점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심사, 축적, 실험의 순환 과정이 나의 인사이트 폭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 인사이트 폭이 키워진 게 여행지에 가서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여행지에 들어갔을 때, 내가 여행을 딱 떠나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지금부터 나에게 어떤 브랜드 이센트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평소에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느꼈는지, 어떤 걸 축적시켰는지에 대한 그 강도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여행지를 제가 도쿄에 가서도 계속 다른 것들을 컨텐츠나 이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은, 계속 갔다 와서 계속 조사하고 계속 보충하고 정리하고 다양한 컨텐츠들로 계속 만들고 정리하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파생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갱신하고 축적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도쿄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다른 동영상 보면 막 성수동 다룬 것도 있고 제주도 다룬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성수동이나 제주도 같은 우리나라 다룬 듯 동일해요. 논리는 달라진 거 없어요. 제가
도쿄에 가서 뭐 도쿄에만 뭐 특별한 방법이 있다. 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계속 쌓아놨던 거를 저는 도쿄에 가서도 동일하게 접근하고 제주도에 가서도 동일하게 하고 성수동에 가서도 뭐 홍대에 가서도 여의도에 가서도 다 동일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사카나 뭐 간사이 야마자키 중류소 가도 뭐 하쿠스 중류소 가도 다 동일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눈이 반복해서 뭐 정리하자면은 결국에는 나의 관심사와 그 관심사에 관련된 브랜드 그리고 내가 아직 어느 분야에서 일하는지에 따른 것들이 절대로 흩어지지 않게 하세요. 흩어지지 않고 그거를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에 보면은 어느 순간 나이가 굉장히 나의 생각들이 다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제가 클래스에서 했던 그런 강의는 사실 이게 다 전부예요. 이게 전부였는데 이것들을 좀 빠르게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관심사와 관련된 거는 웬만해서 다 한 것 같고, 뭐 웬만해서는 제가 뭐 말할 거 뭐 다 말한 것 같고, 뭐 여기 보면은 보면은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PPT 장면 한 120개 돼요. 여기서 120개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작은 관심사인 거예요. 시작은 관심사인데 그래서 오늘은 뭐 보안이 제가 뭐 다 체크해 보면 웬만한 거 얘기할 거 다 얘기한 것 같고 얘기한 거 다 얘기한 것 같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여행할 때 뭐 그렇다고 이것만 했다고 뭐 이것만 했다고 뭐 내가 뭐 여행을 어떻게 가고 뭐 이것만 있으면 여행 다 되냐? 그거 아니에요. 그 여행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것도 다른 건데 좀 살펴보면은요 이제 주로 크게 다룬 게 관찰력인 건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그럴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영상 좀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제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경험을 전한 남자였고요. 이제는 였고요. 이제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